이번에는 18년도 0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건데, 자, CO2에 대한 거죠. CO2가 물에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 자, 그러면서 위에는 녹을 때의 관련된 반응식, 아래는 평형 반응식과 평형 상수 이렇게 구성되는데, 먼저 그림 부분 먼저 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CO2, 대기 중에 있는 CO2 가스는 물에 녹아 들어간다 하면서, 이때 녹아 들어간다 할 때 여기는 무슨 법칙? 헨리의 법칙에 따르게 돼 있죠. 헨리의 법칙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녹아 들어간 CO2의 몰 농도는, 자, 녹아 들어가서 평형을 이룰 때, 용해와 그 다음에 석출, 이게 평형 이룰 때, 자, 그때 CO2의 몰 농도라는 것은, 이것은 헨리의 상수, 그 다음에 곱하기 평형 이루고 있을 때의 CO2의 분압, 평형 때의 CO2 분압이에요. 자, 요 CO2 압력이 평형일 때, 평형일 때의 CO2 압력이라는 거 꼭 명심. 초기 압력이 아니에요. 일정량이 녹아 들어간 다음, 일정량이 녹아 들어가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의 압력이 바로 그 압력을 가지고 헨리 법칙을 계산한다. 알았죠? 자, 이와 같이 돼서 우선 1차적으로 물에 녹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 들어간 CO2의 또 일부는 물과 반응하여 누가 된다? 탄산. 탄산 이가 약산인 거죠. 이가 약산인 탄산이 된다. 자, 그런데 이때 평형상수가 2 곱하기 10의 마 3승으로 1보다 좀 많이 작죠. 대략 한 0.2% 정도가 탄산으로 간다. 그러면 뭐 사실 대부분은 물에 녹아 들어가는 CO2 대부분은 뭘로 있는 거예요? 그냥 CO2로 있는 거죠. 탄산으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가산인 이 탄산은 순차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놓는다. 이가산이니까 H 플러스를 두 번에 걸쳐 내놓고 있겠죠. 그래서 최종 탄산 음이온 된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물에 CO2를 가한다. 물에 CO2를 가한다면 걔는 뭐랑 똑같은 효과다? 바로 약산을 가함과 동일한 효과다. 이렇게 CO2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물에 녹아들어간 CO2의 농도 커진다. and CO2의 농도 커지면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산도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용액의 pH는 뭐하더라? 낮아진다. 이것이 되겠죠. CO2의 대기 중에 CO2 압력이 증가하면, 그러면 용액에 들어간 CO2의 농도 증가,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탄산의 농도 역시 증가. 그러다 보니 최종 H 플러스의 몰 농도 증가한다, pH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높아지면 바다의 pH는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이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 증가 시 그때 헨리의 상수, 여기는 이 헨리의 상수는 감소가 일어나요. 따라서 녹아있는 CO2의 몰 농도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가열하게 되면, 그래서 가열시 누가 제거되는 거예요? 가열시는 CO2가 제거된다. CO2 제거, 즉 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역반응이 쫙 다 일어나는 거예요. 평형이동 이런 식으로 역반응이. 그래서 산을 제거한다.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물, 중류수 이런 거를 이렇게 중류수 떠다 놓고 하루 정도 방치하면 대기 중에 CO2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CO2 AQ가 되고, 방금 말한 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순수한 물, 처음에 중류수에서 떠났을 때는 H 플러스의 몰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가 처음에 같았는데, 얼마로요? 이게 서로 10의 마 7승 몰 농도로 초기에는 이렇게 같았는데, 그런데 하루 정도 방치하면 CO2가 녹아들어가면서 탄산이 녹아들어가니까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OH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래서 호숫가 같은 거, 거기는 뭐 물이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대기랑 계속 맞닿아 있으면서, 그러면 호숫가의 pH는 아무 문제 없다. 뭐 우리가 산성비가 내렸다, 뭐 또 오염물을 거기다 버렸다, 이런 짓을 안 했어. 이런 행동을 안 했어도 호숫가의 pH는 7보다 살짝 낮은 게 정상인 거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개념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전에 말한 가열시 CO2가 제거된다. 요거를 또 우리가 실험할 때 소위 실험할 때 특히 이런 거 NaOH 0.1 몰 농도짜리 표준 용액을 제작한다.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제작한다 할 때 가열을 꼭 해야 돼요.
NaOH 녹이기 전에 먼저 가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가열 안 하면 좀 전에 증류수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하루 정도 지났다, 며칠 지났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탄산이 녹아 있는 거니까 그 탄산을 제거한 다음에 NaOH 수용을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어 버리면 처음에 NaOH 넣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이미 녹아있던 탄산과 NaOH 간에 중화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NaOH 중 일부가 중화에 사용되면서 내가 원하는 농도가 분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준유에 제작하고 할 때는 항상 CO2 제거를 위해서 가열을 먼저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이 자 개념으로 일반화학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산칼슘이라는 거. 이 탄산칼슘은 용해 반응식이 칼슘 플러스 이가와 탄산음이온 우선 1차지 이와시 되고, 그 다음에 자, 옆에다 좀 옮겨 적어 볼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1차 반응으로 CaCO3 얘가 물에 용해된다 하면 탄산 칼슘 플러스 이가 AQ와 그 다음에 CO3 마이너스 이가 AQ. 그래서 얘가 S만큼 용해된다고 하면 탄산 칼슘 플러스 이가 S만큼 생기고 생성되고, 그 다음에 CO3 마이너스 이가 역시 S만큼 생성. 자, 이게 1단계요. 이게 1단계, 1스텝.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자, 여기서 만들어진 요 탄산음이온 이것은 얘는 약산, 탄산의 짝염기예요. 즉, 얘는 약산의 짝염기로, 약산의 짝염기로서 얘는 약염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가수분해 일어나게 되죠. 제2단계, 2단계 탄산의 가수분해 가지고 CO3 마이너스 이가, 자, AQ가 물 속에서 H 플러스를 먼저 하나 가자면 HCO3 마이너스 AQ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역시 양쪽성으로 또 2차 반응 HCO3 마이너스가 얘가 또 물을 가수분해 시켜서 어디까지? 탄산까지 돼요. H2CO3까지. 그러면서 OH 맛을 또 내놓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돼요. 자, 방금 위에서 S만큼 생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스몰 a만큼 사라지면서, 자, 얘가 a만큼 만들어지고 얘가 또 a만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생성된 이해가 2차 반응 두 번째 가수분해, 그래서 또 a만큼 생성되어 있는 것 중 b만큼이 또 추가 2차 가수분해 일어나면서 여기 b만큼 만들고 여기 a만큼 만든 거에 또 b만큼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요게 또 OH 마스 요소 만들고 요소도 만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A 플러스 2 이와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게요. 이건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수용액 물속에서는 즉 물속에서는 이게 반드시 또 성립하고 있어야 되죠. H 플러스 몰 농도 곱하기 OH 마스 몰 농도 이 곱은 KW랑 같아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H2O 리퀴드가 얘가 또 가수분해, 물의 자체 이온화 H 플러스 AQ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AQ 하면서 방금 OH 마스 여기서 A 플러스 B만큼 만들어졌었죠. A 플러스 B만큼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물의 자체 이온화 C만큼 자체 이온화 되면 여기 H 플러스 C만큼 있고 OH 마스 역시 또 플러스 C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용해도라는 것은 CA, 자, 좀 공간을 좀 바짝바짝 붙여가지고 붙여서 쓰도록 하죠. 여기는 3단계라 쓰죠. 물의 자체 이온은 3단계. 자, 여기까지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자, 용해도 CaCO3의 CaCO3의 용해도 하면 이 용해도는 오직
칼슘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이다 되고, 그 다음에 탄산의 농도다 하면 이거는 틀려요. 그렇죠? 이 부분은 틀리다. 즉 탄산으로 쓰려면, 자 이렇게 탄산을 가지고 쓰려면 탄산의 일부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지금 여기 보시면 탄산수소 음이온과 또는 탄산호 도망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탄산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탄산 음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플러스 HCO3 마이너스 플러스 H2CO3. 공간이 계속 없네. H2CO3까지 이렇게 세 개 합한 것이 칼슘 플러스 이가의 농도랑 같다. 이것이 바로 탄산칼슘의 용해도다.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 자,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질량균형을 불러요. 질량균형. 자, 처음에는 같은 양이 만들어진 했는데 이 얘가 탄산음이온이 얘가 2차 반응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2차 반응이 일어나니 요거의 일부가 1위로 또 1위로 도망갔다. 그러니 요 세 개 다 더한 것이 얘의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바로 우리는 질량균형을 부르면서 요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면서 잘 묻는 게 이 탄산가스의 용해들은 이거의 농도이니 이거의 농도이니 이런 질문. 그러면 이거의 농도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얘의 농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자, 이런 거 좀 질문 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온을 또 살펴보면 이온의 종류와 그 다음에 수를 살펴보자면서, 자 그러면서 우선 양이온과 음이온을 찾아보면 양이온은 제일 먼저 칼슘 플러스 이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이온주는 제일 처음에 탄산음이온이 먼저 만들어지고 탄산이온 중에 2부는 탄산수소음이온, 탄산수소 하나 있기 때문에 탄산수소, 그 다음에 이온이기 때문에 탄산수소 이온, 또는 음이온이니까 탄산수소 음이온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탄산수소 음이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탄산수소 음이온, 탄산음이온이 또 탄산수소 음이온 하면서 또 음이온에는 탄산음이온뿐만 아니라 탄산수소 음이온, 그와 동시에 누구도 같이 만들었죠? OH-도 같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OH-가 있다면, 물속에 OH-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성립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무엇이 H+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양이온은 또 H+. 자, 그 외에 양이온, 음이온 또 있나요? 현재 이것은 중성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물 신경 쓸 거 없고, 그렇죠? 그러면 양이온은 칼슘 플러스니까 H 플러스 확인됐고, 음이온은 탄산음이온, 탄산수소음이온,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 확인됐죠? 이렇게 확인됐고, 이들로부터 소위 전하균형 해가지고, 자 우선 양이온 농도들의 합, 칼슘 플러스니까의 몰 농도,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몰 농도 합 하는데, 이때 합할 때 또 조심할 게 있죠? 요 칼슘 플러스 이가, 칼슘은 플러스 이가이기 때문에 자 여기 2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탄산음이온 CO3 마이너스 이가, 역시 마이너스 이가이기 때문에 여기 2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HC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OH 마이너스까지. 자, 이런 게 성립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전하균형 부르죠. 전하균형이라 부른다면서 이것도 자 심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더라. 알았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연습할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먼저 문제 한번 쭉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 평형 방식 한번 볼까요? 평형 방식은 제일 먼저 녹은 CO2 AQ가 탄산으로 갈 때, 그때 평형 방식은 평형상수 2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탄산의 1차 해리, 2차 해리, Ka1, Ka2네요. 그쵸? 탄산의 Ka1, Ka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CO2 AQ가 얘가 여기까지 온다. 그쵸? 위에 거 그냥 다 더한 거다 하고 싶은데 탄산음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탄산수소음이온 1위로 다 왔네요. 지금 1위로. 즉 요거와 요게 각각 어디로? 1위로 온 거야. 1위로. 가운데 1위로. 그러면 헬세 법칙을 활용을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얘는 현재 반응물에,
그다음에 탄산음이온은 여기 지금 세 번째 반응이 생성물 쓰는데 역시 반응물로, 물은 반응물로 와야 되죠. 그다음에 탄산수소음이온 두 분자, 여기 한 분자 있었는데 요거까지 합쳐져서 이리로 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씩 더하고 두 번째씩도 더하고 세 번째씩 빼주면 아래에 있는 반응식 만들어지지 않나요? 볼까요? 탄산 두 개 약분되고요. H 플러스도 더하기 빼기 S가 약분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거는 생성물로 오고 밑줄 친 거는 반응물로 오고 딱 맞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값은 자, 이 두 개는 곱하고요. 2 곱하기 10의 마 3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 4승,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형상수 나눠주고요. 5 곱하기 10의 마 11승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 값은 정리하면 얘는 8 곱하기 10의 3승 이와 같이 되더라. 8 곱하기 10의 3승 이 되더라 하면서 요 개념은 이런 게 되겠네요. 현재 이 문제는 물에 CaCO3가 있고, 그 다음에 CO2가 녹은 애가 CaCO3는 이 탄산음이온과 만나서 욕이 된다. 요 둘이 반응해서 이리로 온다. 요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우선 문제 이렇게 읽어봤고요. 그런 다음에 보기 봅시다. 첫 번째 기업번 각값은 얼마니 하면서 각값은 8 곱하기 10의 3승 아까 찾은 거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번 대기 중에 CO2의 압력이 높아지면 CaCO3의 고체는 더 용해된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걸 한다면 CO3의 농도,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한다면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CO2의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pH가 뭐한다? 낮아진다. 즉 H 플러스의 몰농도 증가. 즉 산을 가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aCO3 이것은 얘는 아까 전에 여기 제가 1년 된 반응식 보여주면서 OH 맛을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CaCO3 이 불용성염은 얘는 단순 불용성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된다? 염기성이며 and 불용성염이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산성 조건에서 용해도 뭐한다? 증가한다. 자, 그러면 산을 가하면서 얘 용해도 묻는 거니까 용해도 증가한다 해야겠죠? 그래서 더 용해된다.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좀 전에 우리 가 질문 찾으면서 이 반응에서 얘의 농도가 증가하면 평형을 오른쪽으로, 즉 탄산음이온은 뭐한다? 줄어든다. 탄산음이온 농도 줄어드니까 여기 탄산칼슘의 용해도 정반응의 평형이동, 이와 같이 해석해도 되고 그랬죠. 뭐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데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한 대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그렇죠? 개념도 알 겸.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수용의 pH가 낮아질수록 탄산칼슘의 용해도는 증가한다. 아까 탄산칼슘은 염기성 불용성염, 따라서 pH가 낮아진다. 산을 가한다는 뜻이니까 용해도 증가. 맞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니은과 디귿은 동일 지문인 거였던 거예요. 동일 지문. 알았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5번 되겠네요. 이번에는 28년도 MD 10번 문제. 자, 문제 먼저 볼까요? 이 문제는 현재 25도 수용액에 수화된 이온 철에 물이 6개 플러스 있까. 현재 차기온이에요. 그쵸? 차기온. 물이 리간드인 차기온. 그래서 앞에 거는 철 플러스 이가의 차기온이고 뒤에 거는 전체 전압 플러스 3가인 거 보니까 철 플러스 3가네요. 이들의 해리 평형 방식과 평형상수 K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평형 방식 보면은 이 애가 물과 반응해서 H 플러스를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들고 있는 물 분자 중 하나를 가수분해 시켜서 OH 마스 되면서 OH 마스는 자기한테 붙이고 H 플러스는 내놓고 있고, 소위 뭐예요? 얘가 산이라는 거죠. 거기다 현재 K 값은 1보다 작은 값으로 쌓이는 약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이거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 금속 양이온은 플러스 2가 이상, 단 1쪽과 2쪽 금속은 제외하고요.
요거에 대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산소를 띠는 금속 양이온은 이들은 약염계예요. 죄송해요. 약산이에요, 약산. 강산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산소를 띠는 금속 양이온은, 자, 원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철 같은 걸 한다면, 철 플러스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 분자 베이결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베이결합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자, 이 금속 양이온이 물한테서 전자를 쫙 끌어당기고 있죠. 그렇죠? 즉 산소가 전기온으로 더 크면서 산소가 전자 끌어당겨야 되는데 전자쌍을 주고 있다, 전자를 금속 양이온한테 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산소에 전자의 결핍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H 쪽에서 뭐 하더라? H에서 전자들을 잡아당기더라. 결과적으로 최종 H 플러스의 델타 플러스는 뭐 하더라? 증가하더라. 즉 증가하더라. 산성도가 증가한다. 엑시딕해진다. 이런 거를 엑시딕해진다. 쓰지 말죠. 엑시딕해진다 하면서 산성도라면 좀 이따 쓸 말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냥 엑시딕해진다. 그래서 물 분자가 바깥에 있는 물 분자가 와서 요게 델타 마이너스 있죠. 산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 있죠. 이 얘가 와서 H를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뺏어가서 H3O 플러스. 그러다 보니 얘는 뭐한다? H 플러스를 내놓는다 같이 내놓으면서 그래서 얘가 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 이 금속 양이온의 산화수 증가시 요 물에 있는 H의 에스틱한 정도가 즉 H 산성도가 상성도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산화수 증가 시 산의 색이 증가한다. 요게 있게 돼요. 알았죠? 이러한 내용. 자, 개념에 대한 거죠. 그쵸? 자, 우리 시험이 뭐 추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암기 없어 이런 생각하면 망해요. 왜? 이런 걸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았죠? 그러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기 있는 밑에 평형상수 K 값은 위에 것보다 뭐 해야 될까요? 위에는 철 플러스 2가에 대한 거, 아래 방식은 철 플러스 3가에 대한 거. 산화수가 아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 산해리 상수도 누가 더 커야 돼요? 아래가 더 커야 된다. 즉 디귿번 A 값은 10의 마이너스 9.5보다 더 커야 되죠. 크다 해야 되죠. 산해색이 더 세니까. 그쵸? 그래서 디귿번 바로 틀렸다. 되고요. 자, 이런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어떤 애들 플러스 2가 이상의 금속 양이온 특히 전이금수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은 얘는 착이온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형성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죠. 색을 띈다라는 거. 색을 띈다. 그래서 여기 철 플러스 이가 얘는 붉은색, 얘는 옅은 붉은색 이런 식으로 색을 띈다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러한 차기온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색이 옅어진다.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코발트 플러스 이가 이걸로 참 잘 나와요. 또는 구리로. 그래서 이거를 색이 옅어진다.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면 소위 전기화학. 얘를 환원시키면 CU로 환원시키면 CU 플러스 이가 얘가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로 바로 CU의 물 분자를 가지고 있는 뭐 4개 또는 뭐 6개의 플러스 이가 이런 차기로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또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도 되고 또 색깔 푸른색을 띈다 이렇게 되는데 얘를 산화시키면 구리 플러스 이가가 구리로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요. 환원시키면 이 애가 뭐한다? 얘는 점점 줄어든다. 즉 색은 옅어진다. 이런 거 잘 나오게 되죠 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꼭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 기억번
철에 물이 6개 플러스니까 지금 첫 번째 반응을 보는 거네요. 첫 번째 반응. 자, 요거 좀 지저분하게 좀 지워놓고.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헬이 될 때 철의 산화수는 자, 변하나요, 지금? 물 중성 신경 쓸 것 같고 OH 마이너스일까? 바깥에 플러스일까? 이거는 플러스일까? 그대로. 산화수는 변화 없죠? 일정하죠?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답은 니은 하나네. 응? 1번이 되겠죠? 자, 볼까요? 현재 농도비가 지금 첫 번째 거에서네요. OH 맛으로 바뀐 것분에 바뀌기 전 거, 반응물 거. 이들의 농도비가 100인 수용에서 pH는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농도비를 묻고 있죠. 현재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뭐를 취급할 수 있다? 약산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산의 짝염기. 그런 다음에 둘의 농도비 관련 질문.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요? 살의 해리. 이런 거에서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의 농도비를 찾아라면 뭘 떠올려야 되죠?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식 누군가요? 바로 핸더슨 하셀바크식. 자, 그러면서 얘를 A라 잡고요. 얘를 P 화물에 좀 잡아볼게요. 그러면 니은 풀 때 핸더슨 하셀바크식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A분의 B 농도 B 또는 몰수 B 하면서 지금 현재 자, K 값이 10에 마이너스 9.5승. 즉, pKa는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9,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얘는 9.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아래 거 얘를 가지고 B를 했죠? 위에 거 얘를 A를 한 거예요. 그러면 B분의 A가 100. 그럼 A분의 B.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얘는 0.01인 거죠. 그러면 pH 얼마예요? 9.5 플러스 로그의 0.0이라면 뒤에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최종 pH는 얼마다? 얘는 7.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5다. 니은번 맞았네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거 디귿번을 이걸 몰랐어도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기업번 완벽히 틀렸다. 기업번 걸러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완벽히 맞았다. 니은번 완벽히 맞았다는 순간 이것도 걸러내고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응? 디귿번 틀렸겠네 하면서 그쵸? 소위 속어법으로 답을 찾으면 디귿번은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었겠지만 자, 알고 있자고요. 산성을 금속 양이온에 대한 이론들 알고 있자. 자, 이번에는 13학년도 11번 문제로 자, 얘는 재산제의 재산 역화라는 그런 건데 자, 실험 문제 산염기인데 실험 문제 같이 만들어 놨어요. 볼까요? 우선 재산제 주성분인 탄산수소 소듐 NaHCO3. 자, 우리 NaHCO3 탄산수소 소듐 얘는 염기 써있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재산제로도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12제에서 나오죠, 얘가. 아무튼 얘는 화학 신형은 84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 효과 HCl과 반응하면 NaCl과 CO2 가스와 물이 만들어진다. CO2 가스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네요. 지금 반응식도 친절히 알려줘 놓고 그런 다음 자, 실험 과정 가부터 차례로 볼까요? 현재 질문 보면 실험 문제니까 보기랑 같이 보는데 실험 과정이 나다 순서대로 묻고 있으니까 가부터 차례로 보죠. 현재 재산제를 갈아서 약 0.1g을 취해서 0.001g까지 정확하게 측정을 한대요. 0.1g 측정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25ml 중류수를 넣어서 녹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0.1몰롱도 HCl 표준용의 25ml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가랑 같이 넣고 끓이기 시작한대요. 자, 이거 뭔가요? 지금 HCl로 적정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정량 넣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역적정인 거죠? 역적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선 얘의 양을 현재 모르는 상태 x 미리몰이라 해봅시다. x 미리몰 있고 그 다음에 염산을 얼마? 0.1 몰롱도 25. 즉 2.5 미리몰을 가한 거죠. 이거 과잉 시약으로 2.5 미리몰 가했다. 그러면 1대1로 반하니까 남은 양 얼마 되겠어요? 반응하고 남은 양은 2.5 마이너스 x 미리몰이 남겠죠.
남고 그 다음에 끓기 시작한 후 뭐 끓이고 어쩌저쩌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뭐 어쩌저 한 다음에 끓여야 CO2가 잘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증류수를 끓여서 NaOH 표준을 만든다 할 때 끓이는 이유 바로 물에 녹아있는 CO2 제거 이런 거죠. 여기는 CO2가 아예 발생하니까 온도를 높게 해주면 그 CO2 잘 빠져나간다. 얘가 잘 빠져나가면 오른쪽으로 반응 또 잘 일어난다.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완벽하게 100% 반응 잘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유로 끓인다. 아무튼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에서는 페노프탈 넣어준 다음에 뷰렛을 이용해서 0.1 몰농도 NaOH로 자 마지막은 남은 HCl을 누구로 NaOH로 중화 적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남은 양은 얼마? 2.5 마이너스 X 미리몰 남아 있었는데 NaOH 얼마 사용되겠네요. 0.1 몰 농도짜리 최종 부피 15. 즉 얼마요? 1.5 미리몰이 현재 중화하는데 마지막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X 즉 처음에 NaHCO3의 몰수 구할 수 있네요. 그쵸? 2.5 마이너스 X가 1.5 되려면 얘가 1미리몰. 즉, 요 0.1g 속에는 자, 이 탄산수소 소듐이 얼마? 1미리몰 있다. 현재 몰질량은 탄산수소 소듐의 몰질량은 84g per 몰이랬으니까 질량으로 환산하면 얘는 84mg 즉 0.084g이 녹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적정 곡선, 적정 산화하는 산염기 적정 완성 다 됐네요. 그런 다음 기업부터 나에서 유용액을 가열하는 이유는 용액 중에 있는 CO2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맞았죠? 가열한다면 CO2 제거 아닐까? 바로 개의심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다에서 알짜 반응 HCl과 NaOH 강산 강염기 중하니까 알짜 반응이 뭐겠어요? H 플러스와 OH 마스 반응해서 물이 된다. 맞았죠? 상당히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 기억, 니은 전부 다 실험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잘 질문하는 그러한 보기들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NaHCO의 양은 84mg 즉 0.084g이다. 역시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좀 난이도 있는 문제긴 한데 좀 시간 또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긴 한데 해볼 만한 문제예요. 그렇죠? 답은 5번 됐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MD 15번 문제로 자 문제부터 볼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MD는 굉장히 좋아해요. 혼합용액을 두 약산의 혼합용액을 염기로 중화 적정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 자 보도록 할까요? 현재 1양성작선산 HA, pK가 3.4래요. 그 다음에 HB라는 또 pK가 8.4. 둘 다 약산이네요. 그리고 산화색이는 앞에 게 더 세죠. pK가 더 작은 게 산화색이 더 세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혼합용액이 있고, 이 혼합용액 50m씩을 준비한 다음에 변색 범위가 다른 두 시약을 각각 사용하여 하나는 브로모크레졸 버플 또 하나는 페노프탈레인 각각 넣어놓고 그 다음에 0.2 몰농도짜리 NaOH로 적정했대요. 자, 우선은 NaOH 중화 적정한다. 현재 혼합된 거에서 HA와 HB가 혼합되어 있는 거에서 이거를 NaOH로 적정한다 하면 산화세가 앞에 HA가 더 세기 때문에 누가 먼저 1차로 HA가 먼저 중화되고 HA가 모두 중화되면 그제서야 HB가 중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지시하기 브로모크레졸 퍼플의 변색 범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현재 가에서는 NaOH가 10ml, 나에서는 20ml 사용했다라는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가에서는 HA가 중화된 거고 나에서는 HA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HB까지 중화된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산화세가 이와시 된다. 즉 순서도 이와시 된다면서 그러면 우선 1차로 10에서는 HA 여기까지 잘 풀어놓고 여기서는 HB만 중화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20에 의해서 HA와 HB까지 모두 중화된 거다. 각각 준비한 거니까 알았죠? 각각 HA와 HB 혼합된 두 개 용액을 똑같이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브로모크레졸 퍼플을 넣어놓고 오른쪽에는 페놀프탈레인 넣어놓고 그 다음에 NaOH로 각각을 중화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HA가 HB랑 혼합된 용에서 여기다 G시약을 동시에 다 넣어놓고 동시에 다 넣어놓고 처음에 10에서 HA가 중화되고 그 다음 10 이후에 또 20을 넣어서 HB가 중화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알았죠?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돼요. 어, 두 번째가 채석하면 완전히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선 해석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참고로, 페노프탈렌하고 브로모크레조퍼풀이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냥 참고 자료 같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얘는 염기성 조건에서 변색 범위고요. 얘는 염기성 조건이 변색 범위가 페노프탈린은 염기성, 브로모크레졸퍼풀이 산성 조건에서가 변색 범위. 정확하게는 브로모크레졸퍼풀이 5.2에서부터 6.8까지, 페노프탈린은 8에서부터 9.6까지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수치까지는 몰라도 요거 변색 범위 이해가 된다. 또 산성 조건에서 변색 범위 되는 게 메틸 오렌지. 메테오 렌즈가 또 역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메테오 렌즈는 변색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1에서부터 4.4까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변색 범위가 대략 산성이다 염기성 또는 조금 더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알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자 하나 더 메테오 렌즈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염기성으로 가면 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브로모크레졸 퍼플은 얘는 노란에서 자주색으로.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자, 이것도 알고 다니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우선은 자, 첫 번째 요거 메테오렌즈는 산성 조건이 변색범위다. 브로모크레조퍼풀도 역시 산성 조건, 페노프탈렌은 염기성이다. 알았죠? 요거는 꼭 좀 기억하자. 그러면 가에서는 HA만, 나에서는 HA와 HB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금방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HA가 모두 중화되면 NaOH로 모두 중화되면 NaA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약산의 짝염기니까 약염기 아닙니까? 약염기. 따라서 HA 중화점의 pH는 따라서 중화점 당량점의 pH는 7보다 높다. 그러니 브로모크레졸 퍼플 이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이거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한 거예요. 바로 뭐죠? HA와 HB가 혼합된 상태에서 EA가 NaA로 중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약산 HB 이거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요게 남아 있으니까 요 놈이 pH를 뭐 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pH를 정하면 안 되고 이것도 얘가 내는 H 플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고려하면 당량점의 pH는 7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라 문제. 왜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 HB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는 것까지 여러분은 눈치챌 수 있어야 됐다. 자, 됐고요. 자, 그런 다음 농도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HA는 X몰 농도, HB는 Y몰 농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는 HA만 중화된다 하면서 X몰 농도 곱하기 부피 50L 준비해놨죠? 이것은 NaOH가 0.2몰 농도짜리 얼마가 했었죠? 10ml. 자, 그러면 제일 먼저 HA의 농도, 즉 X값은 얼마? 50 넘어가면 0.04몰 농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거와 얘가 모두 중화돼서 가는 거죠. 따라서 X 곱하기 50 플러스 Y 곱하기 50ml. 이것은 가한량 0.2몰 농도짜리 20. 그러면서 앞에 x 곱하기 50 얘는 0.2 곱하기 10과 똑같다. 이거를 또는 x는 0.04 이렇게 대입해서 최종 y 값을 구하면 즉 HB의 농도를 구하면
y 값도 역시 0.04 몰 농도 이와 같이 동일 농도로 넣어놓고 실험을 시작한 거다까지 우선 확인되네요.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 볼까요? 기업번부터 옳은 걸 골라라면서 기업번 실험 가에서는 HA가 열심히 A마수 중화되고 있고 HB는 변화 없죠. 아직 중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A마스가 B마스보다 더 많다. 맞죠? 전 과정에 대해서 H는 뭐 계속 중화되면서 A마스를 만들어내니까 A마스가 B마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해서 기업번 맞았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중화하기 전 HA와 HB를 혼합한 상태에서도 얘가 더 강한 산이니까 HB보다 HA가 더 강한 산이니까 얘가 해리도 HA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는 A-와 B- 중 또 중화정에도 A-가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인데, 자, 우선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되죠? 농도비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려라? 무조건, 핸더슨 하세바크식을 떠올려라. 핸더슨 하세바크식이 완충용액의 pH 뿐만 아니라 완충용액이 아니어도 농도비 구할 때 쓰는 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HA와 A마스의 농도비가 10일 때 HB분의 B마스 농도비가 10의 마스 2승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라. 우선 문제 이렇게 읽어봤고 그러면서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요 정보로 pH를 구한 다음에 그 pH에서 HB와 B마스의 농도비 이거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설계부터. 자, HA의 농도가 얼마이다. HA와 A마스 농도비가 얼마다. 그럴 때 HB와 B마스의 농도비는 얼마겠니? 하면 뭐를 중간에 pH를 우선 제일 먼저 핸더스 바크식을 떠올린다. 핸더스 바크식은 pH는 자 HA는 pK1, HB에 대한 건 pK2라고 좀 넘버링 좀 할게요. 그러면서 HA에 대한 거는 pH는 pK1 플러스 로그의 HA분의 A 마이너스. 그러면서 현재 요 농도비를 현재 알고 있으니까 이 농도비로 먼저 누구를 pH를 구하고 pH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 HB에 대해서 HA에 대한 거고 HB에 대해서는 pH는 pKa2 플러스 로그의 HB분의 B 마이너스 하면서 앞서 이 pH를 알게 되면 이 pH를 여기다 대입해서 pH 알고 있고 pKa2 알고 있으니까 농도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를 먼저 설계를 먼저 해야겠죠 하면서 그러면서 값들 대입해 보죠. 요 값이 얼마 이 값이 10의 3승 그때 pK는 얼마 얘가 3.4 대입하면 pH 얼마인가요? pH는 6.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6.4를 여기다 대입하면 대입하자 하면 pH는 6.4 그때 pK는 얼마? 8.4 자 그러면 요 로그 값 전체가 얼마야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2 따라서 HB분의 B-의 농도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래서 니은 또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실험 나에서 가해진 NaOH가 15일 때와 10일 때 자, 두 용액에서 15 넣었을 때와 10 넣었을 때 완충 능력 어떻게 되겠니? 묻고 있어요. 자, 우선은 10m 넣었을 때 볼까요? 10m 넣었을 때는 바로 위에 가 조건과 똑같은 거죠. 즉 뭐예요? HA는 모두 중화돼서 NaA가 됐고 그 다음에 HB는 중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HB로 그래서 용액 내 주된 화학종 이렇게 둘이 주된 화학종 그러면서 버퍼라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15ml를 넣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10ml는 HA가 모두 누구로 NaA로 중화. 그 다음에 5ml는 HB 이것의 일부를 B-로 즉 NAP로 중화시킨다. 그러면서 얘와 얘 어떻게 돼요? 절반. 이것의 절반이 중화되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용액 속에 15 넣었을 때는 용액 속에 주된 화학종은 NaA와 그 다음에 HB와 그 다음 NAB인데 HA와 NAB는 농도가 서로 같은 몰수가 서로 같은 뭐가 돼요?
이 둘만 가지고 본다면 최적의 버퍼 솔루션 되는 거죠. 위에 거는 버퍼 솔루션 안 되지만 아래 거는 최저의 버퍼 솔루션 되더라. 그러면 10에서보다 15에서가 완충 용량이 더 크다. 라는 디귿번 맞았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기형,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여러분 중엔 또 선생님 혹시 여기 이런 지점에서 pH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약산에 그다음에 다른 약산 짝염기 같이 있으면서 자, 산과 염기예요. 그러면 둘이 또 뭐 할 수 있을까? 중화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pH 계산은 현재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다. pH 계산은 하지 말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것만 가지고 그렇다면 최적의 그러니까 pH는 HB의 pKa인 8.4랑 같겠네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요거와 요게 또 중화 즉 NaA가 이 완충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면 pH는 8.4이다 라고 단정짓기가 힘들겠죠? 8.4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닐 거예요. 명확하게 아닐 거예요. 따라서 pH 계산은 역시 뭐하자? 하지 말자. 둘 다 하지 말자.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질량균형, 전하균형 써가면서 모든 화학종 고려하고 뭐 등등 모든 반응들도 고려하고 약산과 약염기의 중화방도 고려하고 뭐 등등 해서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완충 능력 누가 더 크겠니? pH 계산 안 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우회로 정성적인 것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정성적인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더라. 자, 이와 같이 알아두시면서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15학년도 14번 문제. 자, 상당히 중요한 적정곡선 해석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우리 화학정서 수업 때도 알려줬었죠. 이 황산 같은 경우 첫 번째 강산, 두 번째는 약산인데, 약산인데 좀 강한 약산.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중화점, 즉 중간염, 첫 번째 중화점에 첫 번째 중화점의 pH 급변 구간은 매우 조그맣게 나타난다. 매우 조그맣게 나타난다면서 매우 조그맣게 나타난다. 거의 표가 안 나네요. 그러면 황산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살산. 옥살산은 KA1이 PK1이 자, 그냥 팩터 떼고 지수만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PK1은 2고요. PK2는 여기도 빼고 나면 5. 그러면 중간염 수액의 pH는 대략 한 3.5 정도. 그리고 최종 당량점은 7보다 높다. 어? 자, 3.5에 7보다 높다 하면서 여기 뭐 지금 여기 전혀 수치가 안 나와서 지금 옥사산이 누굴지 좀 애매한 상태.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인산. 인산은 또 여기 빼고 나면 팩터 빼고 나면 3, 여기도 팩터 빼고 나면 8. 그럼 중간점은 3과 8의 평균값 하면 한 5.5 정도. 그러면 위에 옥사산은 한 3.5 정도, 인산은 5.5. 그러면 현재 얘가 지금 중간점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뚜렷하진 않지만 대략 얘보다 낮고, 마지막 거는 거의 표나지 않고. 그러면 마지막 거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 거는 황산이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옥살산이라 하면 되고, 첫 번째가 인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인산 왜 세 번째는 안 나왔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자, 인산 우선 첫 번째 인산은 세 번째 당량점 pH 급변은 거의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간 형태로 나타나요. 즉 잘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가한 부피가 50까지잖아요. 그렇죠? 가한 부피가 75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세 번째 당량점 75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50까지 밖에 안 가 있으니까 세 번째 당량점은 현재 그래프에서 당연히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와 같이 푼다. 하면 가부터 누구의 적정 곡선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몇 번? 인산, 옥살산, 황산 하면 답은 2번 하면서 자, 됐네요. 됐는데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솔직히 황산은 이런 형태의 적정 곡선이 나온다. 황산에다가 NaOH를 가하면 이런 식의, 즉 첫 번째 중화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거의 안 나타났죠. 그쵸? 확대해봐도 거의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걸 여러분이 좀 숙지 좀 하자고요. 데이터 함께같이 숙지 좀 하자. 알았죠? 자, 이 문제는 개념 형태로 여러분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 줄 안다, 풀 줄 안다, 모른다 이것보다 개념으로 확인한 개념 문제로 생각하고 풀자. 알았죠? 이번에는 19년도 MD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0.1 몰롱도짜리 이가 야겸 이 양상자 염기, 즉 이가 야겸기의 적정 곡선에 대한 거예요. 현재 0.1 몰롱도 110ml 준비해 놓고 그것을 0.1 몰롱도 HCl로 적정하고 있대요. 자, 농도 이미 알려줬으니까 중화부피 우리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죠. 10m 넣었을 때가 1차 중화점, 즉 여기 나 포인트 여기가 첫 번째 당량점 이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 넣었을 때 20 여기가 바로 최종 당량점, 두 번째 당량점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5와 15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소위 반당량점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자 우리 이 야겸기, 이가 야겸기 먼저 닭가산, 닭가염기 이거니까 이걸 제일 먼저 써놔야겠죠. 제일 먼저 B가 1차로 H 플러스를 받아서 중화되면 BH, HB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 더 H 플러스에서 중화되면 H2P 플러스 이가 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H 플러스 받을 때 여기가 바로 PKB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KB2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가 야겸기 하듯이 반대로 역으로 갈 때, 이렇게 역으로 갈 때는 얘가 누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가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가약산.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PK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가 PKA2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둘의 합은 14. 또 이렇게 둘의 합은 14. 이게 또 성립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0.1에 10이니까 1mm몰로 출발하고 있고 거기다가 0.1 몰롱도짜리 HCl 얘를 5m 넣으면 자 5m 넣었다면 이거는 0.5mm몰로 절반만 중화되고 나면 바로 각 포인트는 B가 0.5 남고 HB가 0.5 생기는 첫 번째 각 포인트는 B와 그 다음에 HB 플러스 양이 서로 같은 얼마로 0.5mm몰로 서로 같은 최적의 버퍼 솔루션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점의 pH는 뭐랑 같아야 돼요? 바로 요거 pKa2랑 같아야 되죠. pKa2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죠. pH 꼴 pKb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pOH가 pKb1과 똑같다. pH는 자, 이 B의 짝선인 HB 플러스의 pK 그게 바로 pK2죠. 이렇게 자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생각하면서 pK2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10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m 넣었다. 15m 넣으면 1.5mm몰. 그러면 자,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1mm몰 있는 데다가 H 플러스를 1.5. 그러면 1mm몰은 이걸 전부 HB로 넘기고 그러면 H 플러스 0.5 남았겠죠? 그 0.5를 또 중화시키면서 0.5 H2P 플러스 이가가 역시 0.5.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 포인트라는 것은 요 다 포인트는 HB 플러스와 그 다음에 H2P 플러스 이가의 양이 서로 같은 얼마로 0.5mm몰로 서로 같은 역시 또 최적의 버퍼 솔루션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아까와 마찬가지 형태로 이 점에서의 pH는 얘는 누구랑 요거 pK1 얘랑 같아야겠죠. pK랑 같다. 또는 뭐 pOH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pKb2랑 같아야 된다. 하면서 pH가 얼마? 5.0이니까 pK1은 5.0 이와 같이. 그럼 pKa2는 10이고, pK2는 10이고, pKa1은 5이고. 그러면 이 정보에 의해서 pKb1은 4인 거고요. 그 다음 pKb2는 얼마? 9 요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나포인트. 나포인트는 첫 번째 당량점이다. and 여기는 뭔가요?
HB 플러스 수용으로서 중간염이죠. 중간염. 따라서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1 플러스 pKa2. pK1은 5, pK2는 10이니까 이 값은 7.5다. 7.5 딱 맞아 떨어졌죠. 자, 그러면 우선 적정곡선 해석 다 됐어요. 그리고 이 이가 약산은 누군지 확인 다 됐고요. 그런 다음 첫 번째 기억부터 B의 염계리 상수인 KB1. 자, 아까 PKB1이 4라고 했었으니까 KB1은 10의 말 4승. 기억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다 해당 용액에서는 다 우리 아까 해석했죠? HB 플러스와 H2B 플러스 이가가 각각 0.5mm몰 있는 최적의 버퍼 솔루션. 둘의 농도가 같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가부터 다 수용액 중 나는 중간염으로서 버퍼 완충유액 자체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서 완충유액은 누구누구 완충유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 포인트와 다 포인트만이 완충유액이에요. 가 포인트와 다 포인트만 완충유액인데 가에서는 H라면 안 되지. B와 그 다음에 HB 플러스가 0.5 미리몰 존재하는 버퍼 솔루션. 다는 HB 플러스와 H2B 플러스 이가가 같은 몰수 0.5 미리몰 있는 버퍼 솔루션. 그러면 가와 다는 완충용량이며 완충용량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싶은데, 자, 몰수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 하면 산성형과 염기성형 이들의 양이 동일량으로 있다. 그러면 완충 용량 똑같아.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부피도 봐야 돼요. 자, 부피도 봐야 돼요. 똑같은 몰수 있다 하면 동일 부피당 몰수 큰 애가 완충 용량 크다. 이것 때문에 부피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가 포인트는 부피가 얼마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이었고 가 포인트까지 HC를 5 넣었으니까 최종 부피는 15ml. 그 다음에 다 포인트는 15를 넣은 거니까 얘는 25ml. 그렇다면 동일 부피당 몰수는 누가 더 많이 있겠어요? 가에서 더 크겠죠? 그러면 완충 용량. 가와 다는 똑같은 최적의 완충용액은 맞긴 맞지만 완충 용량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가와 다 중에 가 포인트가 완충 용량 더 크다. 그렇다면 완충 용량 제일 큰 거는 나가 아니라 누구? 가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풀고 있어야 되죠. 우선 뭐 나는 아니다. 바로 답은 찾을 수 있고 만약 그래도 찾아라 한다면 가에서가 제일 크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최근에 이거를 묻고 있는 중이죠. 요거 중화적정 과정에서 닭가산을 중화적정 과정에서 완충용액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최적도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그 최적은 무조건 완충 용량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최적이 당일 부피당 동일 부피당 녹아 있는 몰수가 크기 때문에 완충 용량 크다. 같지 않다. 이러한 부분 잘 알아두자. 알았죠? 이번에는 20학년도 11번 문제. 자, 볼까요? 그림 가와 나는 NaOH 또는 Na2CO3. 자, 얘는 구경권 지우라면 탄산음이온. 얘는 이가 염기랑 똑같죠? 이가 약염기랑 동일한 놈. 그래서 HC로 중화적정 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의 당량점이 나온다. 뭐 밑에 그림 딱 맞네요. 자, 그러면서 NaOH 중화적정 곡선은 보는 바와 같이 이와시 나오고 그 다음에 탄산 음이온을 중화적정하면 페노프탈레인 지시약 쓸 때는 첫 번째까지만 중화 현재 탄산 음이온이 얘가 어디까지만 HCO3 마이너스까지만 중화. 그리고 여기까지만 중화되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모크레졸 그린을 썼을 때는 여기까지 두 번째 중화점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탄산 음이온이 어디까지? 탄산까지. 탄산수소 음이온을 거쳐서 최종 탄산까지. 즉
위에는 1당량만 중화된다는 거고 아래는 2당량이 중화된다는 얘기예요. 즉 만약 탄산 음이온을 만약 1몰을 준비해 놨다면 HCl 1당량 즉 1몰을 가했을 때 여기까지만 중화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중화되려면 2당량 필요하다. 즉 2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와 같이 우선 대충 주어져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위에는 정보의 어떤 거고요. 아래는 NaOH와 Na2CO3 미지 농도로 혼합되어 있대요. 자, 앞에 거를 X몰 농도, 얘를 Y몰 농도로 해봅시다. 혼합되어 있는 50ml를 각각 준비했대요.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이거를 혼합된 위에서 50ml씩 취했다네요. 취해놓고 하나는 페노프탈레인, 또 하나는 브로모크레졸 그린 지시를 각각 넣어놓은 다음에 HCl로 중화 적정시켰대요. 자, 그럼 우선 현재 NaOH와 그 다음에 Na2CO3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누구를 HCl 즉 HA 플러스를 가한대요. 이거 가함. 그러면 염기 세기는 둘 중 염기 세기는 누가 더 크다? 염기 세기는 NaOH가 더 세죠. 그러면 중화할 때 얘가 1단계 1차로 첫 번째로 중화될 테고 그 다음에 얘가 NaOH 모두 중화되면 그 다음엔 얘가 2차로 중화되는데 2차 중화는 CO3-2가가 어디까지만 HCO3-까지만 그 다음에 3차로 이게 탄산음이온의 1당량 중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3차 최종은 방금 중화돼서 만들어진 이 HCO3-가 최종 어디까지? 탄산까지. 얘가 이제 탄산음이온의 2당량 중화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중화된다. 중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됐죠? 그런 다음에 페노프탈레인은 저 위에가 변세 범위, 브로모크저그인은 아래. 그럼 페노프탈레인 때가 아무래도 앞에, 브로모크저그인은 아무래도 뒤에. 그러면서 방금 중화는 1차, 2차, 3차로 나누니까 페노프탈레인 얘는 우선 여기 봐봐요. NaOH 중화 시 페노프탈레인 또 현재 변세 범위의 pH 급변 구간이 변세 범위에 쏙 들어가니까 되네. 지시하기에 사용해서 NaOH 중화 적정 당량점 찾을 수 있겠네 하면서 페노프탈레인까지는 1차 중화만 됐겠지. 1차 중화. 즉 NaOH만 중화되고 이것만 중화되고 그 다음에 CO3 거는 그대로 있겠지. 이런 실수하기 딱 좋은데 이런 실수하면 절대 안 되셨죠? 자, 봐봐요. NaOH와 그 다음에 CO3-가가 같이 있는 수용에서 얘가 중간에서 사라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 용액은 무슨 수용액 되는 거예요? 탄산 수용액, 탄산음이온 수용액. 그러면서 위에 보세요. 탄산음이온 수용액은 pH가 저 위로 여기에요. 여기. 응? 여기에요. 여기 그림에서 NaOH가 중화됐으니까 쭉 pH 낮아지면서 요점 왔겠네. 이게 아니라 OH 마스 얘가 만들고 있잖아. 얘가 만들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강염계 약염기니까 pOH는 얘가 결정한다. 뭐 NaOH 강염기 수액이다 할지 모르지만 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여우가 호랑이 사라지니까 여우가 왕이라고 이번에는 탄산음이온 수용액 이거예요. 그래서 pH는 요점이에요. 요점. 그렇다면 페노프탈레인으로 중화점 찾았다, 당량점 찾았다 할 때 NaOH만 중화된 점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렇죠? 아닌 거다. 어디? 얘도 중화돼야겠죠. 얘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도 탄산음이온 또 여기까지 중화된 거 돼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페노프탈 넣어놓고 25ml 넣었을 때 어디까지 중화되는 거예요?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여기까지 모두 중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브로모크레졸 그린 얘는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까지 와서 중화점을 찾은 거였으니까
브로모 크레졸 그린 넣은 거는 1차뿐만 아니라 2차, 그 다음에 3차까지 이게 전부 다 중화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현재 페노프탈레인은 페노프탈렌에서 PP라고 좀 약자를 쓰고 브로모 크레졸 그린은 브로모 크레졸 그린음에서 BG라고 약자를 좀 쓸게요. 자, 그러면서 페노프탈레인 넣었을 때는 NaOH 모두 중화해. 그 다음에 Na2CO4는 일당량만이 중화된 것이다.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는 X몰농도 자, 그러면서 이제 몰수 찾아보자고요. 몰수. 그럼 X몰농도 곱하기 50ml고요. 얘도 일당량만 중화됐으니까 Y몰농도 50m만 중화된 거다. 몰수로. 그 다음에 이것은 뭐랑 같아야 돼요? 가한 HCl의 몰수랑 같아야 된다면서 가한 HCl 몰수 얼마예요? 0.1 몰농도짜리가 25ml. 그러면 몰수로는 얼마인 거죠? 몰수는 0.1 몰농도 25ml 하면서 자, 50 넘겨보자고요. 50 넘겨보면 x 플러스 y는 50분의 25, 2분의 1 곱하기 0.1, 즉 2분의 0.1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게 페노프탈레인 중화시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로모 크레졸 그린 같은 경우는 이걸 넣어놓고 중화 적정시켰을 때는 NaOH 당연 다 중화됐고요. 그 다음에 Na2CO3 얘는 2당량까지 중화된 것이다. 중화된 것이다면서 자, 그러면서 몰수 NaOH X몰농도 50ml 플러스 일당량 때 Y 곱하기 50인데 한 번 더 가야 되죠. 그러니 곱하기를 더 해줘야겠죠. 두 번 가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이 가한 HCl과 같아야 된다. 25ml 가했었네요. 그러면 0.1 몰농도 곱하기 25래 45.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50 넘겨주자고요. 50 넘겨주면 x 플러스 2y는 50분의 45 곱하기 0.1, 즉 50분의 4.5.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분의 0.1, x 플러스 2y는 50분의 4.5. 연립방정식 풀면 x, y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y 값이 먼저 찾아져요. 0.04라고. 이거 계산 편의를 위해서 여기 약분 시스템 작동시키지 말고 그냥 우선 그대로 적어보자고요. 그러면 50분의 25 곱하기 0.1, 즉 50분의 2.5. 그 다음에 아래에서 20 빼주면 y값 금방 나오죠. y는 50분의 2 나누기 50. 그러면 이게 바로 얼마예요? 0.04 몰농도. 그럼 x는 얼마? x는 0.01 몰농도. 이렇게 돼서 자, 답은 몇 번? 답은 0.1에 0.01에 0.04 해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 우리 MD는 되게 좋아하죠. 그쵸?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같이 적어보자고요. 여기 확대해서 자, 여기 혼합된 용액, 이 혼합용액을 적정시켰을 때 적정곡선 어떻게 나오겠느냐? 적정곡선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예상해 보면서 y축은 pH, x축은 가한 HCl.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지금 HCl 0.01이었으니까 0.1 몰농도짜리 얼마? 5ml만 넣어주면 5ml가 맞나요? 50이니까 곱하기 50 하면 0.5. 5ml. 5ml 넣었을 때가 NaOH 중화되고 그 다음에 20 넣었을 때 여기서부터 20 넣었을 때 그럼 25 5가 너무 뒤네요. 여기쯤이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0 하면서 25 여기까지가 탄산음이온 일당량 중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20이
즉 45가 되겠죠? 45인 지점에서 탄산수소 음이온 이당량 중화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적정소 오면 처음에 pH, NaOH가 결정된다면서 0.01 몰농도였으니까 pH 얼마였겠어요? 0.01이니까 이게 NaOH잖아. 그러면 pH, pOH는 2, 즉 pH는 12에서 출발하겠네요. 그러면 12에서 출발해서 NaOH 중화된다면 서서히 낮아진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적정 중화점에 대한 것, 즉 변곡 심하게 pH 변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을 텐데 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된댔죠? 자 NaOH 없어지고 나면 이거 수용액, 이 수용액은 봐봐요. pH 여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낮아지지 않아요. 즉 NaOH 중화점은 사실상 나타난다. 이 숄더 같이 살짝 나타나면서 거의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강염기라서. 강염기 현재 NaOH, CO 탄산음이온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게 돼요. 숄더 같이 살짝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산음이온이 탄산수소음이온 HCO3- 입가로 HCO3- 입가로 갈 때 그 중화점은 좀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뚜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화점 또 역시 뚜렷하게 나오고 이렇게 그런 다음 페노프탈레인 변세 범위가 대략 여기쯤 하면서 페노프탈레인 변세 범위에서는 자 어디 탄산의 첫 번째 중화점만 잘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브로모 크레졸 그린은 여기 하면서 브로모 크레졸 그린은 여기 변세 범위 딱 두 번째 거 탄산의 두 번째 당량점에 대한 것만 잘 나타난다. 즉 NaOH에 대한 중화점은 현재 지시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정곡선 뚜리는 예상할 수도 있겠죠. 요 적정곡선까지 잘 알아두시면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서 요것도 잘 알아두자고 하셨죠. 이렇게 혼합된 거에서 시작하면 첫 번째 중화점이 이것만 중화된 거, 그 다음은 요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자고 하셨죠. 맨날 질문 들어오는 그런 문제예요. 맨날 선생님 페노프탈레인은 NaOH만 중화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맨날 질문 들어와요. 그렇게 푼 학생은 어떻게 풀었겠어요? 답이 몇 번이나 했겠어? 답이 답이 몇 번이나 풀었겠어요? 4번이나 풀었겠네. 4번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이번에는 22학년도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개념만 알면 중화시 각 화학종의 즉 이온들 그 다음에 중화전 반응물 이들의 몰수 변화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근데 좀 여러분한테는 좀 이러한 문제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중상 정도 난이도로 마킹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냥 중간 난이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볼까요? 25도씨 아세트산 용액, 부피 같은 거 이게 없네요, 지금. 촉이 얼마 있었겠죠? 아무튼 있었고, 그들을 0.1 몰롱도 NaOH로 적정을 한대요. 적정했더니 다음 같은 그래프를 얻는다는데 다음 같은 그래프는 뭔가요? 지금 첨가는 NaOH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중 이온이래네요. 이온 중 가와나 두 이온의 몰수 변화를 나타낸 거라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반응식 먼저 써볼까요? 반응식. 그러면 H3COOH 여기에다가 누굴 가한다? NaOH를 가한다. 그러면 중화돼 가지고 H 플러스 부분과 OH 마스가 중화돼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NaCH3COO 이렇게. 자, 근데 사실 여기 NaOH는 가할 때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Na 플러스와 OH 마스 사실상 모두 해이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기해야 돼요? Na 플러스 따로, 그 다음에 CH3COO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표기. 그러면 이온으로는 그리고 또 여기에 아세트산에서 해이되면서 H 플러스 만드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온으로는 H 플러스,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아세트산 음료, 이렇게 네 가지 있고, 그런 다음 자 차례대로 이들의 몰수 변화를 살펴볼까요? 몰수 변화를 살피자면서 첫 번째로 Na 플러스를 이걸 먼저 볼게요. 이게 제일 쉬워요. Na 플러스는 NaOH를 가하는 순간 그냥 계속 늘겠죠. 그러면 X축이 현재 가하는 NaOH 양이니까 Na 플러스는 그냥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증가. 가는 대로 계속 증가겠죠. 표기해 놓죠. Na 플러스는 그냥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Na 플러스. 자, 반면 얘는 아세트산은 약산이었기 때문에 아세트산 음이온 이것이 처음부터 다 해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의 없죠. 현재 또 얘는 Ka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아세트산 해리 상수는 10의 마스 5승 1보다 매우 작으니까 초기에는 대부분 뭘로 존재한다? 이걸로 존재한다. 그러면 초기 H 플러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0. 그 다음에 중화되니까 또 계속 0 근처 쭉 그냥 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중화 후에도 뭐 계속 줄고 있겠죠. 0에 수렴하고 있겠죠. 그럼 H 플러스는 뭐 거의 바닥에 0 근처에 쫙 깔렸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뭐 얘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 됐고요. 그 다음에 OH 마스 얘는 어떻게 될까요? OH 마스는 처음 중화되고 있을 때는 중화 중에는 H 플러스와 OH 가는 OH 마스가 H 플러스랑 계속 중화돼서 사라질 테니까 0에 깔려 있겠죠. 0 근처로 쫙 깔려 있다가 그러다가 중화 이후에는 뭐 한다? 증가한다. 중화 후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 100이 중화부피로 가정한다면 중화 후 증가한다. 요게 바로 OH-의 나가 OH-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누구? 아세트산 음이온. 얘는 중화하면서 생기겠죠? 중화하면서 생기다가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모두 다 중화되면 그 다음부터 농도 뭐 하겠어요? 변화 없다. 아까 전 여기를 중화부피로 가정한다면 요 점 이후로 아세트산 음이온 농도는 내내 일정할 것이다. 딱 맞네. 그러면 가는 누구다? 아세트산 음이온. 이와 같이. 자, 됐죠?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정하다 하면서 여기 A 몰수에서 일정하다 할 때 이 A 몰수는, 얘는 뭐가 될까? 초기 아세트산의 몰수와 또 같은 값 아닐까요? 요게 모두 중화되면, 아까 여기 100이 중화부피로 가정한다 하면 여기 이후로는 중화 모두 다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아세트산 음이온 농도 일정하다 것이다. 따라서 이 A 값은 초기 아세트산의 몰수랑 똑같을 것이다. 됐네요. 그쵸? 그럼과 동시에 우리 아세트산 A 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두 다 중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NaOH 0.1 몰 농도짜리가 얼마만큼? 100ml, 즉 0.1리터. 그러면 A는 초기 몰수는 얼마? 0.01 몰이 있었다. MMV는 M-V- 이것에 의해서 이거에 입각하여 A의 몰수 0.01 이것도 찾아지네요. 그러면 기억번 A는 0.0이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는 아세트산 음이온 돼야 되니까 니은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NaOH를 50ml 넣었다. 딱 중화부피의 절반 넣었죠. 그렇죠? 그러면 아세트산이 절반만 중화됐을 것이다. 소위 이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세트산 절반만 중화됐으니까 아세트산하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음이온 얘의 농도가 서로 같은 소위 최적의 버퍼 솔루션이 될 것이다. pH는 pKa랑 똑같을 것이다. 얼마? Ka가 10에서 5승이었으니까 pK는 5. 따라서 pH는 5인 최적의 버퍼 솔루션. 디귿번 맞았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과 디귿 4번 되겠어요. 됐죠? 어려운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기들은 상당히 쉬운 그러한 문제였어요. 개념 알면 금방 푸는 그러한 문제였던 거죠. 이 다음번 아마 전도도 가지고 또 출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에는 12학년도 13번 문제로,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현재 우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I-가 먼저 준비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다가 누굴 넣는다? 여기다 Ag 플러스를 가한대요. 일정량을 가한대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I-와 Ag 플러스가 만나서 먼저 1단계 뭐 한다? AGI로 먼저 침전된다. 그러면 침전되면서 밑에 침전되면서 여기 AGI가 있고 그런 다음에 침전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침전된 게 다시 용해. 다시 용해가 있죠. 다시 용해되면서 다시 용해 바로 다시 용해로 AGI가 AG 플러스와 그다음 I 마스 다시 용해. 요게 되면서 요 AG 플러스의 농도 요거를 비교해 보자라는 건데 자 이때 방금 AG 플러스 처음 가해서 침전될 때 I 마스가 과잉시하게 AG 플러스가 한 개의 시하로 넣게 되면 I 마스 남아있는 조건 그러니까 일정량 남아있게 되겠죠. 일정량 남은 조건에서 AG 플러스가 다시 용해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용해된 다음에는 무슨 수용된다? AGI에 대해서 포화 수용해. 포화 수용되면서 바로 뭐가 성립해야 돼요? 용액내 H 플러스의 몰 농도와 용액내 H 플러스의 몰 농도와 그 다음에 용액내 I 마스 농도 용액내 I 마스의 몰 농도 이 곱은 무엇이 성립해야 되죠? 바로 KSP가 성립해야 되죠. 자, 근데 이때 I 마스가 과잉시하겠으면 얘는 일정량이 남아있는데 다시 용해돼봤자 I 마스는 다시 용해된 양은 매우 적은 양이 용해된다. 소위 다시 용해된 양은 무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양은 자 위에 제 1단계에서 남은 아이마스의 농도 남은 아이마스의 몰 농도랑 같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AG 플러스 용액 내 다시 용해돼서 만들어진 용액 내 AG 플러스의 몰 농도는 얘는 남아있는 아이마스의 몰 농도분의 남은 농도분의 KSP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아이마스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다시 용해돼서 만들어진 AG 플러스의 농도는 작다. 바로 이런 거. 자, 이런 걸 이용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이와 같은 거를 이용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 자,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근데 또 이것만 달랑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려운 건데, 자, 아무튼, 자,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용액 A는 I마스가 0.1몰 농도 50m 있는 데다가 0.1몰 농도 AgNO3를 Vm 가한다. 하면서 첫 번째 V는 20이래요. 그러면 진짜 I마스 얘가 과잉시하게 되는 거고, 자, 현재 기억번 V가 20ml일 때는 이때는 아이마스가 얘가 과잉시작이 돼요. 실제로 과잉시작되고 그 다음에 AG 플러스는 한 개 시작. 자 그러면서 V가 20이면 최종 부피 이때는 최종 부피가 70ml가 되면서 아이마스의 몰 농도를 다시 좀 계산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계산해 보면 우선 여기서는 5mm몰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 부피가 70 됐으니까 아이마스 우선 제1단계 아이마스와 그다음에 AG 플러스가 침전돼야 되는데 아이마스의 농도는 다시 이 부피로 다시 계산된 농도는 얼마? 얘는 70분의 5몰 농도. 그다음에 AG 플러스는 처음에 이게 20ml라면 몰수는 얼마? 2mm몰. 그러면 몰 농도는 70분의 2mm몰, 70분의 2몰 농도 하면서 진짜 과잉시하게 아이마스 딱 맞죠? 그런 다음 자, 한 개씩만큼 침전된다면 이거 모두 침전, 얘는 침전된 후 얼마 되죠? 침전된 후 70분의 3몰 농도. 자, 우선 A 수용에서는 아이마스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에서 다시 용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수용에서는 정확하게 몰농도 0.01 얘도 0.01 그러면 몰농도는 앞서 계산한 거에 딱 10배 작겠죠. 그럼 아이마스와 AG 플러스 만나서 침전될 때 아이마스는 70분의 0.5였고 AG 플러스는 70분의 0.2 그러면 얘가 모두 침전되고 얘 침전되고 남은 양은 얼마? 70분의 0.3 몰농도. 자, 각각 이와 같이 남은 양 이와 같이 됐어요. 됐고 그런 다음에 아까 설명한 딱 이 조건 딱 맞죠? 그러면 다시용에 대해서 만들어진 AG 플러스의 몰 농도는 어디서 클 수밖에 없어요. A가 I마스가 더 많으니까 다시용에 대해서 만들어진 AG 플러스는 B용에서 A보다 B에서 더 크다. 이게 될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서 기업번 확인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얼마가 안 돼요? 니은번은 HNO3를 이제 얼마? 50m를 가한대요. 니은번은 50m, V가 50. 자, 그러면 이때는 우선 가한 후에 최종 부피, 두 용액을 합한 뒤에 최종 부피는 얼마? 100ml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몰수는 5mm몰, 5mm몰. 저 아래 거는 0.5mm몰, H 플러스 역시 0.5mm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둘 다 한계시약이죠, 그쵸? 둘 다 한계시약. 그러면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I 마스 모두 만나서 HI로 침전.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 속에 자 여기 I 마스 남지 않는다. I 마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침전됐던 HI가 다시 용해된다. 그러면 얘는 둘 다 순수한 물에서의 용해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A 수용이나 B 수용이나 A용해이나 B용해나 둘 다 똑같이 녹을 수밖에 없겠죠. 둘 다 순수한 물에서 용해니까. 그렇죠?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이쪽에서 풀도록 하죠. 디귿번은 V가 60ml래요. 그러면 여기 60m, 여기도 지워놔야 되죠. 60ml 하면 H 플러스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6mm몰. 그러면서 여기서는 반대로 I 마스가 한계의 시약이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얘가 과잉 시약이 돼요. 그러면서 A용액에서는 H 플러스가 얼마? H 플러스 1mm몰 남게 되고, B용에서는 H 플러스가 정확하게 10분의 1배니까 0.1mm몰이 우선 남아있다. 남고 여기서 다시용에 대해서 여기 플러스 S, 여기다 플러스 S 프라임 이와시 될 텐데, 이거는 KSP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다시용에 돼봤자 0.1보다 분명히 작은 값일 것이며, 즉 S를 더하나 안 더하나 사실상 H 플러스는 1mm몰 남아있을 테고, B에서는 0.1 남아있을 테니까 H 플러스 몰 농도는 A에서 그냥 바로 크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죠? V가 20일 때는 A보다 B가 더 크다. V가 50일 때는 둘은 같다. 60일 때는 A가 더 크다 하면서 누군만 맞네요. 기업번 A는 P보다 크다. 틀렸고, 니은번 A는 B보다 크다. 역시 또 틀렸고요. A와 B는 같아야 됐죠. 그 다음에 디귿번 A는 B보다 크다. 디귿 하나만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됐죠.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요거 아까 설명한 거 요것만 침전 후 다시 용해.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거였기 때문에 제가 풀이한 거 한 두어 번 정도 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14학년도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용성염 AgBr과 PbBr2의 포화 수용에서 양이온 농도와 음이온 농도에 로그 값을 씌운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인 그래프 이게 무엇인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우선 AgBr에 대한 KSP를 먼저 보면, 얘는 KSP가 H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BR 마스의 몰농도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로그 KSP는 얘는 로그 H 플러스의 몰농도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BR 맛의 농도,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 로그 양이온 농도, 얘를 Y축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음이온 농도, 얘를 X축 잡았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P, AX 플러스 B 형태로 우리는 이걸 또 정리해보면, 로그 H 플러스의 몰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의 BR 마스의 농도 플러스 로그의 KSP,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게 Y축, 여기가 X축 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며 Y절편은 무엇이다? Y절편은 얘는 로그 KSP, 이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PBBR2 이것도 해보면, 얘는 우선 KSP가 A지래 PB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BR 마이너스의 몰 농도의 제곱,
이것이 되면서 여기다가 아까 같이 로그를 씌우면 얘는 로그의 KSP는 로그의 PB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더하기 2 곱하기 로그의 BR 마스의 몰농도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얘를 y축으로 얘를 x축으로 하면 이번에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로그의 양이온 PB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의 BR 마스의 농도 플러스 로그의 KSP. 자, 위에 거를 1번, 아래 걸 2번이나 좀 넘버링 좀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이고 y좌표는 똑같죠, 그쵸? 그러면서 PBBR2가 기울기가 더 급한 것이다 하면서 자 우리 두 개의 그래프 중 누가 PBBR2고 누가 AGBR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현재 자 12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그럼 얘가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AGBR에 대한 곡선 KSP 곡선이 될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진짜 마이너스 2인 거 맞죠? 마이너스 2.5, 5.0이니까 마이너스 2인 거 딱 맞죠? 자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PB BR2에 대한 용해도 곱상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y좌편 각각의 y좌편이 바로 또 로그 KSP다 하면 AGBR의 KS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고 PBBR2의 KSP는 얼마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자 그러면 어느 그래프가 AGBR이고 어느 그래프가 PBBR2인지 확인됐고 KSP도 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다 푼 거나 다름없어요. 기업부터 PBBR2의 용해도 곱상수는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기업번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P점에서 저기 P점 하면 농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쵸? 상당히 높은 거다. 자 그러면 AGBR도 그렇고 PBBR도 그렇고 둘 다 침전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니은번 역시 맞았네요. 됐죠? 현재 AGBR은 이 라인이 포화 곡선이고 이거보다 아래는 농도가 매우 낮은 거니까 불포화. 그 다음 위에는 과포화로 침전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하면 PBBR2도 마찬가지가 돼서 P점에서는 여기 P점에서는 농도가 상당히 높은 거니까 둘 다 침점을 존재한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PbCO3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는 두 그래프 중 어느 걸 따를 것이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PbCO3는 얘는 용해 반응식이 어떻게 되죠? Pb 플러스 이가 하나에 CO3 마이너스 이가 하나 이와 같이 돼서 KSP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Pb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곱하기 CO3 마이너스 이가의 몰농도. 그러면 얘는 양이온 하나가 음이온 또 하나니까 어느 그래프? 얘는 로그를 씌우면 어느 그래프랑 똑같겠어요? AGPR의 그래프랑 똑같은 기울기 마이너스 1에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AGBR의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디귿번 역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되겠어요. 됐죠? 자, 요 문제 한 번 더 또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자 풀이법이 그래프를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만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보기는 대신 그래서 좀 쉬웠죠. 근데 아마 다음번에는 이 그래프 또 한 번 나온다면 다음번에는 아마 보기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아무튼 됐어요. 자, 이번에는 16학년도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지문이 진짜 길죠. 현재 인공뼈와 치아를 소재로 어쩌저쩌 하는 인해석이라는 것은 인해석은 화학식이 이것이며 그다음 인산염 광물이다 하면서 이 X 부분이 OH-인 경우는 수산화 인해석이라고 F-인 경우는 프로로화 인해석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OH일 때 KSP는 10의 59승대고 F-일 때는 10의 60승대 위에 게 더 크네요, 지금. 그러면 양이온수, 음이온수 지금 다 똑같으니까 용해도 역시 위에 게 더 크겠죠? 됐고. 그다음에 치아의 바깥층은 치밀한 구조 어쩌저쩌 하면서 뭐 어쩌저쩌 뭐 잔뜩 얘기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물에 대한 용해도는 자 지금 위에는 정보만 잔뜩 있고 어 그다음에 요런 내용이 있네. 산성수용에서는 용해도가 증가하여 치아를 손화시킨다. 누굴 쓰면요. 수소나 인해서. 이게 더 염기성인가 봐요. 그렇죠? 산성수용에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염은 염기성염. 그러면서 OH가 붙은 게 용해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된다. 그러면 누가 더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위에 끝에요. 염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수산화 인해석보다는 F맛을 이용한 프로와 인해석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 다음 옳지 않은 거 고르라면서 1번 물에 대한 용해도는 누가 더 큰 건가요? 수산화가 더 컸죠. 그래서 바로 이 프로로아가 더 작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프로로아 인해석의 용해도는 산성 용해서가 중성 요소보다 크다. 자, 프로로아도 역시 F마스 약산의 짝염기 역시 약산의 짝염기 때문에 얘 역시 염기성 불용성 염이에요. 따라서 산성에서가 용해도 크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가 OH-보다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산성 용액에서 용해도가 프로라가 더 작은 것이다. 맞았죠? 그쵸? 염기성이 옆에 위에가 더 크다. 왜? 얘는 강염기고 얘는 약염기 이렇게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수산화 인해석에 F맛을 가하면 이와 같은 치원 일어나고 이때 표형상수 얼마니 묻고 있는데 자 이거 반응식 보니까 단순히 이거 헬스의 법칙 아닌가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칼슘 플러스 이가 5개 인산 음이온 다 약분되면서 F마스 넘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라 인해석은 오른쪽 생선물 쪽 넘어가고 하면서 딱 맞죠? 위에서 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표형상수는 위에 걸 1번 아래 걸 2번 잡으면 얘는 KSP 1번 나누기 KSP 2번 하면서 자 똑같이 마이너스 59수로 만든다면 얘는 32 곱하기 10의 마스 59수 그러면 10의 마스 59수 약분되면 32분의 2.3이 돼야 되죠. 그러면 30분의 2.3 어유 완전히 특이하게 써놨네. 틀렸죠? 4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수산화 인해석의 용해도 곱상수 식은 칼슘 플러스 이가의 5승 인산의 3승 OH-1승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맞았죠? 뭔가 대단한 거 막 써놓은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이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부족한 건지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아니게 되겠죠. 이런 문제는. 자,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11번 문제. 자,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 용해도 침전평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선 AGCL의 용에 관련된 표현 방식 하면서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식만 쓰는데 여기서는 CL마스가 계속 붙어서 AgCl2 마이너스 이게 차기온이에요. 차기온 만드는 이런 과정까지 소개되어 있네요. 이런 방식 또 알아야 되냐?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어지는 정보니까 주어진 정보 활용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볼까요? 우선은 AgCl 고체를 물에 용해시킨 용의 일과 첫 번째는 그냥 물에 녹였다. 순수한 물에 녹였다. 이거 되는 거고 이게 용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1 몰롱도 NaCl 수용액에 용해시킨 용액 2. 자, 이거는 공톤이 효과죠. CL마스의 농도가 0.1 몰농도인 용액에서의 AgCl의 용액, 공톤 효과. 이렇게 두 개 준비해놨네요. 그러면 용해도는 용액 1하고 우선 AgCl의 용해도는 1번 용액과 2번 용액 중에 2번 용액은 공통 이온 효과 있기 때문에 용해도 감소해서 1번 용액이 더 크다. 우선 정성적으로 이와 같이 하는 거고 정량적 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AgCl 고체가 용해되면 Ag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AQ 그러면서 순수한 모습 용해된다면 S만큼 용해되면 S만큼 생기고 하면서 S의 제곱 둘에 곱한 거 S의 제곱이 KSP
하면서 용액도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번 용액인 거고, 2번 용액은 CL 마스 0.1인 상태에서 S 프라임만큼 용해된다고 치면 S 프라임 생기고 플러스 S 프라임 생기고, 그런 다음에 둘의 곱이 KSP 할 때 얘 매우 작을 테니까 근사로 무시하면서 바로 0.1 곱하기 S 프라임이 KSP. 자, 계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용해도는 위에 거는 루트 KSP, 아래 거는 0.1분의 KSP,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은 AG 플러스의 농도는 1번 용액과 2번 용액 중 누가 더 크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AG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AG 플러스의 몰 농도는 그대로 S 또는 S 프라임. 그러면 S는 KSP가 2.0 곱하기 10만 10승이었으니까 바로 루트 씌우면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여기서 S 프라임은 0.1분의 KSP 하면서 2 곱하기 10의 마스 9승 하면서 1번 용에서 AG 플러스가 더 크다. 용에도 큰 게 AG 플러스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서 뭐 정성적으로 풀어도 되고 또는 정량적 계산도 되고, 아무튼 1번 용액이 2번 용액보다 크다. 기업번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gCl AQ의 농도는 두 용에서 같니라고 하고 있는데, AgCl의 AQ는 바로 여기 있는 걸로 두 번째 반응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반응식을 이용하자면서, 그러면서 K1이란 값은 두 번째 반응식을 하면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Ag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Cl 마스의 몰농도분의 AgCl의 물에 녹아있는 AgCl의 농도.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AgCl의 농도라는 것은, 정리하면 AgCl의 농도라는 것은 K1 곱하기 Ag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Cl 마스의 몰농도인데, 지금 위에 보면요, 위에서 요 KSP란 거가 Ag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Cl 마스의 몰농도 이거예요. 따라서 요 밑에 분모항이 전체는 그냥 뭘로 KSP라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AgCl의 몰농도란 것은 K1 곱하기 KSP.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떤 상수만 남았죠. 그러면 Cl 마스의 몰농도 얼마든 Ag 플러스의 몰농도 얼마든 AgCl의 몰농도는 둘의 곱. 그럼 얼마인가요? 4 곱하기 10의 마스 7승 몰농도이다 하면서 1번 용액과 2번 용액에서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AgCl2- 자, 이것의 농도 구하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반응식을 이용하면 되더라 하면서 K2라는 것은 얘는 밑에 분모 AgCl의 몰농도, 그 다음에 Cl 마스의 몰농도, 위에 분자는 우리가 구하려는 AgCl2- 농도.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AgCl2- 농도라는 것은 K2 곱하기 AgCl의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Cl 마스의 몰농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요거 일정하고요. 이것도 현재 두 용액, 1번 용액, 2번 용액 당연히 뭐 다 같은 거야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은 다 같은 거니까 Cl 마스의 농도에 비례한다. HCl2- 농도는 Cl 마스의 몰 농도에 비례한다. 이러한 결과. 그러면 1번 용액과 2번 용액 중에서 Cl 마스의 몰 농도는 2번 용액에서 더 컸으니까 Ag2- 농도는 2번 용액에서 더 크다. 2번에서가 1번보다 크다. 디귿도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거는 침전 평형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평형 계산, 산염기라 침전 평형이라 말하기도 애매한, 평형 계산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자, 좀 신유형의 문제인데, 위에 주어진 평형 방식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이 문제는 그래도 잘 풀었더라고요. 뭐 어떤 학생은 수치 대입법 같이 대입해서 찾았다. 하나씩 보기 보면서 그냥 대입해 보니까 맞았더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 맞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쭉쭉 그냥 맞게 되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자, 아무튼 뭐 학생들 다들 잘 푸는 것 같은 문제였어요.